자, 이제 18회 기출로 들어왔습니다. 자, 41번서부터 또 순차적으로 풀어나가 보죠. 자, 41번 문제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했고요. 그리고 갑 소유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대리권 없는 을, 자, 이걸 보자마자 바로 이제 여러분들 무권 대리를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리권이 없는데 이제 갑 대리를 했고 대리 행위를 통해서 갑의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넘겼으니까 갑이 본인, 그리고 선의의 병은 상대방이 되겠지요. 자, 이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이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인이 최고권을 행사를 한다.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죠? 최고는 상대방 병이 하는 거지 을이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상대방 병 쪽에서 철회. 상대방 병 쪽에서 철회. 자,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철회권 행사를 할 때 본인한테 철회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무권 대리 행위했던 을에게 철회권을 행사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추인권, 추인 거절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상대방 병에게 추인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권 행사를 해도 됩니다. 추인 거절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2, 3, 4, 5는 다 행사 가능한데 1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제 1번 정답 처리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문제네요.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대리 행위를 할 때는 경솔하고 궁박, 대리인 기준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경솔하고 무경험이 대리인 기준 판단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궁박 때문에 1번 선단은 틀렸습니다. 자, 뒷문장도 당연히 틀렸죠. 무경험, 본인 기준 판단이 아니고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선답이다. 대가적 출연 없는 무상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 자, 가령 이제 뭐 증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증여라는 거는 주는 쪽 그리고 받는 쪽이 있을 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토지를 매매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은 토지를 매도하고 반대급부로서 뭐 대금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는데 무상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공짜로 받는 거고 이거 이제 편무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고 이거는 불공정을 논할 수 없죠. 자, 2번 선 다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건 이제 불공정 법률 행위의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 자, 근데 이제 급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궁박경솔 무경험이 뭐 추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추정된다. 요것도 틀린 지문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4번은 경매가 나왔네요. 경매. 자, 경매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싼 값에 낙찰받았다라고 하여 이거를 불공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불공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이제 5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토지 매매가 불공정 무효입니다. 이때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불공정 무효는 아시다시피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3자가 취득했을 때 그 제3자가 선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피해자 쪽에서 토지를 이게 팔아 넘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폭리자한테 넘어간 토지를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폭리자에게 격려된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제3자 선이이더라도 여전히 무효, 선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설문에서의 정답은 5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3번 문제로 이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을은 갑으로부터 이제 6천만 원을 빌리네요. 자, 자기 소유 X 토지에다가 담보 목적의 가 등기를 설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가등기가 이제 담보 목적 가등기니까 이거는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을이 6천만 원을 차용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땅에다가 담보 가등기 설정을 한 거니까 바로 요 값이 가등기 담보권자인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병한테 또 4천만 원 빌리면서 이번에는 저당권 설정을 해준 거니까 현재 이제 현재 을이 부동산의 소유자고, 그리고 갑이 1번 가등기 담보권자, 그리고 병이 2번 저당권자, 현재 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선답니다. 틀린 것은 변제기에 을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자, 갑이 경매 청구. 네, 그렇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할 때 청산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의 소유권 가져갈 수 있고, 자, 혹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선답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변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렇다면은 병이 경매 청구하는 거. 자, 후순위 저당권자도요, 자신의 채권 변제기가 도래됐거나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았는데 청산금 산정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청산 기간 내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도요,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변제기에 을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청산 절차 없이도 가등기로 본등기할 수 있다 그러는데 말 안 되죠. 가등기를 통해서 본등기를 해가지고 부동산 소유권을 갑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4단계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차 없이도 틀렸고요. 정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을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죠. 자, 누가 경매 신청하든지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어차피 목적물 경매가 들어갔다면은 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 갑은 자기 채권을 병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있죠. 저당권으로 취급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병보다 순위가 더 빠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선답니다. 을에 다른 채권자가 X 토지에 대해서 경매 신청했고 매각됐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목적물 매각이 되면은 저당권은 반드시 소멸하게 마련이죠. 가등기 담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로 소멸했기 때문에 이 가등기 담보권도 매각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소멸하게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4번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44번 문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문제가 되겠네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주택임차인과는 다르게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주택임차인이든 상가임차인이든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상가 임대차입니다. 자, 상가 임대차에서의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짜리 상가 임대차가 되겠죠. 정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사업자 등록입니다. 자, 이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자,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사업자 등록이.
자, 그리고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건 틀린 거죠. 존속 요건이기도 합니다. 3번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이거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임대차 기간이 3년 아니요. 지금은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죠.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선다 같은 경우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임대차가 이렇게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뭐 가령 이제 숙박 계약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이 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적용된다는 틀렸습니다. 자, 그리하여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5번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자, 먼저 1번입니다. 점유 보조자가 나오네요. 자, 점유 보조자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수업 때 항상 강조를 드리죠. 점유자가 아닙니다. 자,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요. 자력 구제권 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선답니다.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당했죠. 자,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자, 213조와 214조가 전부 다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런 것들 전부 다 행사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3번 선다는요, 지금 분묘기지권 나와 있는데요. 자, 분묘기지권자 같은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관습법상 물권자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땅을 어차피 빌려 쓰는 거거든요. 자기 땅 쓰는 게 아니라 남의 땅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3번 선다 같은 경우도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했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입니다. 자, 매도했고 대금을 받았고 인도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매수인에게 마땅히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기존에는 자주 점유였더라도 이제는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되겠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처리를 합니다. 자, 5번 선다 같은 경우는 을이 남편 그리고 시부모와 함께 주택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이 주택은 권원 없이 점유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병이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인데, 자, 권원 없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무단 점유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소유자 병이 인도 청구, 명도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제 병이 을 상대로도, 을은 이제 처죠. 처입니다. 자, 을 같은 경우는 처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남편을 상대로 하든 이 처가 공동 점유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다? 공동 점유자라고 했습니다. 자, 공동으로 함께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 점유자를 상대로도 명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정답 4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5문제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